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빠드리는 경제방앗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날 밤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9일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삼성전자 주가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일단 다룰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상황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또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주식시장 상황이 괜찮아졌는지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중국 경제 이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날카롭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꺾인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나름 열심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급락하기 직전인 7월, 8월 전고점까지 쭉 치고 올라간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지금 이 국면에서 반드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 푹 고꾸라질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언제가 그랬냐면 바로 이때가 그랬어요. 2020년 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완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좀 약간 올라가긴 했었어요. 코로나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푹 고꾸라졌죠.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든 코로나 산신령 할아버지가 오든 폭락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년 2월, 3월 그때의 추억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대입시켜 보자면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죠. 특히 아까 어떤 분이 미국 주식에 들어갈 타이밍 놓쳐서 좀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도 좋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어떤 분들은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라,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라고 외쳤던 전문가들이 특히 지금 그러고 있죠. 신나갖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차트 모양은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폭락이 나오고 최소한 하락 파동이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된 이후에야 사람들은 이게 심상치 않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폭락이 1차까지 심지어 2차 파동이 나왔는데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한다는 얘기예요. 차트 모양, 이평선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이 된다 예단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현재 주식시장의 악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바로 중국 경기 둔화, 중국이에요. 그나마 호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닝 스타트를 끊었던 게 뭐냐면 미국 은행업종이었고요. 미국 은행업종들의 실적이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텔도 며칠 뒤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그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상당히 호조를 띄웠죠. 가입자 수나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이 모든 두 가지 악재가 이 호재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반등세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조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그런 호재는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밖에 없어요. 반면에 중국,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고비를 만날 거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했는데 거시경제, 뭔가 호재, 악재는 상당히 좀 다이다이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곳에 무게추를 둬야 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중심부로 마구마구 불이 번지다가 간신히 중심부에서 불씨가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가장자리에서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땅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드론을 가지고 와서 하늘 높이 띄운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을 찍어야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단지 정찰 목적으로 드론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거의 이지스함, 정찰기, 글로벌 호크 정도 되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지표들을 동원을 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어떤지 샅샅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무기 지표들이 73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개, 3개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734개가 남겠죠. 우선 지난 라이브 방송 진행했던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오늘 날짜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뜸 여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있죠. 의외로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네요.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냐? 쭉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 여기 있네. 겨우 18위에 가서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뭔가 좀 아리까리한 전기전자 업종을 냈다 던졌다 라고는 요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수급 패턴에 뭔가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게, 기관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삼성전자를 다시 팔아 제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렇게 냅다 팔던 삼성전자를 어젠가 그저께부터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전기전자 업종,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 이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의 또 무기를 등장시켜 봐야겠죠. 바로 코스피 기술적 분석인데, 역시 제가 계속 매번 라이브 방송 때마다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주세요. 검은 선이 하락하는 건 나쁜 거고, 검은 선이 반대로 상승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검은 선의 위치가 빨간 영역 훨씬 아래쪽에 있죠. 빨간색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무사오팔이에요. 무사오팔. 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빨간색 영역, 여기 하단 경계 라인이 있죠. 여기가 바로 사람으로 치면은 무릎 라인입니다. 즉 코스피에 대해서 뭔가 매수에 확신을 가지려면은 검은 선이 무릎 높이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영역 안쪽으로 진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상황은 검은 선이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지만 빨간색 영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대해서 저가에 줍줍한다? 저는 좀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프인데, 여기서도 역시 검은 선이 상승은 하고 있으나 빨간색 영역 아래쪽에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버전 1 그래프에 비해서 훨씬 더 빨간색 영역 가깝게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검은 선이 빨간색 영역 안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0월 20일 밤 10시 현재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개 검은 선이 여전히 빨간색 영역 아래쪽에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무릎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검은 선이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성급하게 매수를 하셔도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검은 선이 최소한 빨간색 영역 안쪽에 진입한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 그냥 까치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대가로 희생해야 될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주가 변동성 가장 짧은 추세를 나타내는 선인데, 바로 여기 보시는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파란 선도 검은 선처럼 상승하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상승은 했으되 여기 보시는 저항선을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으려면 파란 선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역시 비슷한 논조로 얘기했을지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블로그에 이제 저한테 슈퍼챗처럼 후원의 개념을 통해서 비공개 글을 써요. 10월 14일에는 이렇게 마구마구 치솟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무릎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지금 나오는 상승이 진짜든 거짓이든 서두를 필요 없다. 바로 어제였죠. 후원자 연구에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검은 선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코스피가 무릎 위로 올라설지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히 지켜볼 것. 하루가 지났죠. 지금 10월 20일 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논조가 있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비장의 무기가 하나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그래프는 많이 기대하셨죠. 피땀 눈물 그래프 버전 1입니다. 말 그대로 저의 피땀 눈물이 수도 없이 들어간 그래프예요. 연두색 선은요, 큰 손들의 롱 포지션, 현물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롱 수급을 제가 꾸며낸 산식에 의해서 그려낸 거고요. 연두색 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큰 손들이 코스피를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롱 포지션을 급속도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파란 선은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상승을 했어요. 반대로 연두색 선이 하락을 하니까 파란 선은 하락을 합니다. 네, 그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의 롱 포지션, 주황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롱 포지션, 개미들이 늘려 잡는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때 정작 코스피, 주가는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포기하고서 롱 포지션을 줄인다. 주황선이 하락하면은 코스피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확대해 놓을 테니까 여기 부분 읽어보세요. 8월 5일은 그냥 코스피 이 연두색 선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냐,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롱 수급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이죠. 이 구간 8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스피는 이런 궤적을 그렸어요.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 동안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개인들의 수급을 살펴볼 텐데, 주황선은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주황선이 내려갔던 구간도 있어요. 그랬던 날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빨간선 내부의 모습은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코스피 어떻게 움직였나요? 누가 봐도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8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었나요? 사야 되는 타이밍이었나요? 이 그래프를 제가 8월 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부터 지난주까지 시도 때도 없이 매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녹색선, 연두색 선이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따라서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 지금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주식도 감히 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침튀기면서 말씀을 드렸죠. 뭐 템프로TV든지 연블리 아저씨 방송이든지 유명한 경제 유튜버들 10중 8구 이때 8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주식을 사라고 했죠.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는 약간 좀 험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디스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영역 이후입니다. 즉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연두색 선이 어떻게 움직였냐인데, 여기 원 안 내부를 보시면 연두색 선이 상승했나요, 아니면 하락했나요?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약간 라운드 형태로 정점을 찍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연두색 선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하락 추세지 아직 날카롭게 반등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오늘까지 모습은 여기입니다. 주황선이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주황선이 내려왔다는 건 뭐다?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냅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개인들이 팔아야지만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 전체 부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큰 맥락을 보자면 주황선이 여전히 높은 지점에 가 있죠. 이거는 개인들이 여전히 내놓을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코스피가 완전하게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연두색 선이 뭔가 눈에 띌 만하게 반등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 대형주를 내던지면요, 이 파란 선은요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연두색 선이 어떻게든지 눈에 띄게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줘야지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의 수급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주황선이 올라가 있죠. 8월달 이후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개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심지어 계속 꾸역꾸역 사 모으면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요, 올라갈 주식도 안 올라요. 개인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주식도 올라갑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테두리 안에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따라잡기 해야 될 선이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주황선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쫄딱 망합니다. 계속 물타기 매수하시잖아요. 지금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깐부를 맺어야 되는 거는 오일남 아저씨고요. 아직 그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일남 아저씨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오일남 아저씨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정재란 얘기예요. 아니, 이정재도 아니야. 그 455명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깐부를 맺어야 되는 거는 돈 있고 코스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그들의 매매 패턴을 따라가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개인들의 매매 수급 패턴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피땀 눈물 그래프 2탄 버전 2를 등장을 시켜봤습니다. 검은 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롱 수급을 나타내는데, 역시 제가 산식에 의해서 이게 매일매일 그려지는 선이고요. 한마디로 455명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돈 없고 백 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희망을 걸고 롱 포지션을 늘리잖아요. 정작 코스피는 하늘색 선, 파란 선 내려갑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검은 선이 내려가죠. 개인들이 주식을 판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비스듬하게 주식을 주워 담습니다. 검은 선이 비스듬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정작 잘 나가던 코스피는 조정, 하락 국면에 들어섭니다. 7월 22일이라고 제가 써놨죠. 왜 이 날짜를 제가 써놨느냐, 하락하기만 했던 검은 선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날짜가 바로 7월 22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검은 선의 모습이고 오늘 종가까지 반영해 준 모습인데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저가에 줍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죠. 7월 22일 이후에 검은 선이 하락다운 하락을 그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없어요. 코스피는 7월 22일 이후에 상승다운 상승을 한 적이 있나요? 물론 잠깐 지금도 그렇고 상승이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추세를 보자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약간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에만 현혹되어서 주식을 무턱대고 주워 담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식을 주워 담으면 안 됩니다. 여기 검은 선이 정점을 찍고 뚜렷하게 누가 보더라도 고꾸라지기 전까지는 코스피를 주워 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검은 선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고꾸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하나도 맥락에서 어긋나는 걸 가리키고 있지 않거든요. 매수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여전히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증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7월달,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꾸라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코스피는 분명히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파란 선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약간 드문드문 하락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시작점에 비해서 현재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월달 이후에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 패턴의 특징을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주가는 하락을 했죠. 파란 선은 상승했죠. 여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8월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다 판 거예요.
방금 전 피땀 눈물 그래프 버전 2에서 뭐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연두색 선에 올라가지 않았죠. 오히려 사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항상 던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때가 작년 4월 코로나 팬데믹이었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쭉 올라갔죠. 올해 초까지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작년 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파란 선도 얼추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주가가 상승기였죠. 그리고 파란 선도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중형주와 소형주를 매수했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동학개미 운동이 열풍이 불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와 대형주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2부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이때는 정반대로 빨간 선,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파란 선이 정반대로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가 상승기인데 파란 선이 하락했죠. 여기. 이 얘기는 뭐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했다는 뜻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저점부터 10월까지는 대형주를 매수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린 게 순전히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 동학개미들이었다는 뜻이고, 그게 한번 손바뀜이 돼서 가을 무렵부터는 개인들이 대형주를 외국인들한테 대거 떠넘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시 와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작년처럼 개미들, 동학개미들의 파워가 커졌으면은 주가 방어가 잘 되겠지만 지금은 개미들의 힘이 형편없이 없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냅다 내던지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역시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올해 외국인 현물 누적 순매수 그리고 환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빨간 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파란 선, 즉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이 현물, 이 수급 패턴도 꾸준하게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사들이려면은 빨간 선도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 10월 중순 현재까지 환율 흐름은 뭐 그게 원인이 중국한테 있든 테이퍼링에 있든 인플레이션에 있든 원화 가치가 점차 낮아졌잖아요. 이거는 신흥국 전체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빨간 선이 상승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그릴지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신흥국들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신흥국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선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금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그 나라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선이 하락을 하면은 해당 국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간다는 얘기입니다. 9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상황인데 이 주황선은 인도를 가리키거든요. 인도만 빼고서는 모든 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파란 선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 주식시장, 환율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괜찮아지려면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이 선들이 머리가 들려야 돼요. 인도처럼 최소한 평행선이든지 상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10월만 하더라도 중순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한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10일 동안 이 선들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한 불을 끈 거는 맞아요. 현재 주식시장이 일단 주가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질이 급하다, 손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이런 분들은 그냥 주식 매수하세요. 예, 그냥 뭐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무릎까지 올라왔다는 증거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안 나오면요, 지금 그나마 며칠째 반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지수, 삼성전자 주가도 뭐 일단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지금 주식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